이번 시간에는요, 생성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생성자가 뭐냐면요, 메서드예요. 메서드. 메서드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인스턴스 초기화를 해요. 인스턴스가 뭐라 했어요? 객체. 객체고 객체는 뭐예요? iv 묶음이라 했죠? 그러니까 iv 초기화 해주는 메서드예요. 예. iv 초기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스턴스 초기화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IV 초기화라 그랬죠? 초기화. 초기화가 뭐예요? 이런 게 초기화죠. 이렇게 초기화. 이게 IV 초기화예요. 객체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참조문서 T가 있고, 타임 보면은 멤버가 3개 있죠?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객체가. 그죠? 그럼 처음엔 다 0이란 말이에요, 값들이. 자동 초기화돼서. 예, 초기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건데 어쨌든 기본값 0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내가 12시 34분 56초를 저장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시간을 표현하려고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객체가 12시 34분 56초를 의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게 초기화예요. 그럼 여기서 이 문장이 실행되면 이제 12가 hour에 들어가고 나머지 값들도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값들이 뭘로 바뀌어요? 1, 2, 3, 4, 5, 6. 이 객체가 초기화 된 거예요. 생성한 다음에. 네. 이걸 초기화라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객체를 만들고 1번 객체 생성, 2번 초기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좀 번거롭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한 줄로.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하겠죠. 예, 이게 바로 생성자예요. 생성자. 사실 요것도 생성자고요. 예. 생성자 호출한 거 호출. 생성자 호출이라는 거는 생성자 사용했다는 얘기죠. 불러다가 일 시켰다는 얘기고. 하는 일이 뭐예요? 생성자가 하는 일이 인스턴스 초기화. 그 얘기는 IV 초기화란 말이에요. 이 변수들 초기화해 준 거예요. 초기화가 뭐예요? 여기에 객체 만들고 제가 원하는 값도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예. 그게 초기화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초기화에 필요한 이제 다른 작업들. 예. 이 생성자는 예,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호출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객체 생성될 때마다 호출이 돼요. 이렇게. 객체 생성할 때 사실 이 부분이 생성자고요. 생성자를 지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적어 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초기화한 작업들을 하지만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생성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 객체 초기화지만 IV 초기화지만 다른 작업들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메서드니까 예, 이 괄호 안에다가 예, 작업할 문장들을 넣으면 돼요.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생성자를 추가해 줘야 돼요.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줘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본 생성자로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컴파일러가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만들고도 썼는데 예, 그 외의 생성자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추가해 줘야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생성자가 있으면 이 네 개의 문장을 이렇게 한 줄에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훨씬 직관적이잖아요. 객체가 여러 개면 더 줄이 짧아지겠죠. 그렇죠?
생성자가 뭐라 그랬어요? IV 초기화 메서드. 이거 왜 만들어요? 예, 편리하게 초기화하려고. 편리하게. IV 초기화를 편리하게 하려고 만드는 게 생성자고요.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메서드라 했죠. 메서드인데 조금 특별한 메서드예요. 그래서 생성자를 작성해야 될 때 이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와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게 생성자 이름이죠. 여기 카드라는 클래스를 보면 예, 이게 둘 다 생성자예요. 생성자. 생성자가 두 개 있죠. 근데 이름이 어때요? 예,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죠. 요거는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생성자 이름. 예. 똑같은 이름이 두 개 있죠. 생성자가. 근데도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오버로딩이죠. 생성자 오버로딩. 같은 오버로딩이 뭐라 그랬어요? 같은 이름. 같은 이름의 메서드 여러 개 정의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야 돼요? 예, 이 매개 변수가 다르잖아요. 얘는 매개 변수가 없고 매개 변수 없고 얘는 매개 변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도 매개 변수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메서드하고 똑같은데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리턴 값이 없어요. 아까도 봤지만 초기화는 다 뭐예요? 대인문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대인문. 대인문은 어떤 결과를 반환할 게 없어요. 대인만 하면 되니까 대부분. 그래서 리턴 값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메서드 앞에는 리턴 값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보이드라고 붙이죠. 보이드라고 붙이는데 생성자인 경우에는 보이드를 안 붙여요. 왜 안 붙일까요? 항상 반환 값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안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붙이냐는 거나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할 건데 이걸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규칙이니까 이거 왜 안 붙이려 했냐 이런 거는 사실 좀 시간 낭비입니다. 어쨌든 이런 규칙은 무조건 다 외우시면 돼요.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코딩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생성자가 있어야 돼요. 예, 한 개 이상, 원 플러스라고 쓸게요. 한 개 이상의 생성자가 있어야 돼요. 여긴 생성자가 있죠. 우리 객체 생성할 때 어떻게 해요? 카드 객체 만들면 C는 new 카드 이렇게 하죠. 예. 사실 이분이 뭐였어요? 생성자 호출. 생성자 호출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클래스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생성자가 있어야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성자를 만들어 준 적이 없죠. 만들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호출했어요? 네, 이거는 기본 생성자예요. 기본 생성자. 라고 부르는 건데 컴파일러가 추가를 해줘요. 어떨 때만 생성자가 하나도 없을 때만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안 만들어도 쓸 수 있었던 거지. 예, 원래는 만들어줘야 돼요. 예, 잠시 후에 여기 기본 생성자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 생성자가 뭐냐면요. 예,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생성자에 매개 변수 없죠. 예, 이걸 기본 생성자라고 해요. 사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예. 여기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기본 생성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기본 생성자는요, 여러분들이 원래 직접 만들어야 돼요. 예, 직접 추가해야 돼요. 직접 추가. 직접 작성해 줘야 돼요, 원래는. 예. 근데 생성자가 클래스 안에 하나도 없을 때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를 해줘요. 요거를 추가해줘, 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자가 하나로 있으면 추가 안 해줍니다. 예. 하나도 없을 때만. 기본 생성자는 이제 이렇게 컴파일러가 자동 추가해주다 보니까 자꾸 잊어요. 그냥 컴파일러가 넣어주겠지. 이거 뭐 내가 못틀어 넣어. 안 넣어도 컴파일러가 해주겠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 생성자는 이제 다른 생성자가 있더라도 쓸모 없는 것 같아도 꼭 넣어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성자에서 더 배우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텐데, 일단 지금은 기본 생성자는 항상 만들어준다. 네, 그게 원칙이에요. 컴파일러가 자동 추가해주는 기능에 의지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제대로 된 클래스라면 우리가 직접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꼭. 네, 예제 6-11인데요. 여기 보면 클래스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여기 데이터 1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데이터 언더바 2,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인 메서드가 드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 1의 객체를 만들었죠. 문제 없었죠. 근데 데이터 2의 객체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했어요. 네, 컴파일 에러. 컴파일 에러가 뭐예요? 여기 보면 cannot resolve symbol. 예, 요 constructor data 2라는 이 심볼, 이 이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cannot resolve symbol이면 이제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이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2라는 걸 못 찾겠다는 거예요. 못 찾겠다.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호출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성자가 하나 있죠. 네, 이게 생성자. 여기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생성자 호출이에요. 생성자 호출. 네, 기본 생성자 호출. 정확히는. 근데 이 생성자가 이 클래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 에러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줘요, 생성자를. 추가해줘야 돼요.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줘야 돼요. 여기도 생성자가 없는데요. 이 데이터 1 클래스에 생성자가 없는데 여기서는 오케이잖아요. 에러가 안 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요, 이 데이터 1 클래스는 생성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하나도 없어요. 얘는 생성자 한 개 있죠. 얘는 생성자가 몇 개요? 생성자 0개란 말이에요. 없어. 없으니까 컴파일러가 어떻게 해요? 예, 이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넣어줘요, 이걸 자동 넣어준 거예요. 이걸 자동 추가해줘요. 그래서 이 데이터 1을 컴파일하면 코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코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돼요. 왜? 생성자가 한 개도 없으니까 추가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데, 우리도 귀찮잖아요. 생성자 맨날 추가하는 거. 특히 기본 생성자 추가하는 거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넣어주게 바뀐 건데, 원래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근데 생성자가 하나라도 있을 때는 안 넣어주고요. 하나도 없을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생성자를 가져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컴파일러가 생성자가 하나도 없으면 넣어주는데, 이 데이터2처럼 생성자가 한 개라도 있으면 이걸 안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넣어줘야 돼, 이걸요. 예.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히 실습을 좀 해볼까요? 예제 6-11이죠. 예.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빨간 밑줄 생겼죠. 예, 여기 에러가 있는 거예요. 이클립스는요 자동 컴파일을 해요. 우리 저장할 때마다. 예, 그래서 여기 빨간 밑줄이 있으면 컴파일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생성자가 undefined 돼 있다 하잖아요. 컴파일 에러 내용이 이런 거예요. 데이터2라는 이런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가 undefined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정의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걸 넣어줘야 돼요. 기본 생성자. 이걸 넣어주고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빨간 밑줄 없어졌죠. 예. 이 부분이 생성자 호출인데 여기 이게 없으니까 undefined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얘도 없잖아요. 얘도 없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넣어야죠. 네, 원래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걸 기본 생성자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주석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생성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걸 넣어줘요. 그냥 컴파일러 이걸 넣어줘. 자동으로.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석 처리하면 바로 에러 나죠. 왜? 생성자가 한 개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있으니까 얘는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의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는 규칙을 지키고 있으니까 굳이 넣어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일부러 안 넣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든 사람이. 그래서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꼭 넣어주셔야 돼요. 네. 다음에 배울 텐데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 기본 생성자 넣어주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네. 학생들도 보면 지금 뭐 6장, 7장 배울 때는 잘 지켜요. 근데 나중에 뒷부분 가서는 기본 생성자 넣는 걸 까먹어요. 이런 규칙들을 까먹고 실수를 해요. 알고 보면 이제 기본 생성자가 없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이 에러가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원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본 생성자를 항상 클래스 만들 때 꼭 넣어주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 매개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어요. 이 생성자를 추가해주면 우리가 이게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 했단 말이에요. IV 초기화를 했다고요. 세 줄이나 되죠. 뭐 IV가 더 많으면 더 길어지겠죠. 이 세 개가 뭐예요? 이게 IV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IV. IV를 초기화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초기화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하는 게 좀 깔끔하겠죠. 코드도 짧아지고. 이게 바로 이 생성자 호출한 거예요. 호출. 그럼 이 값이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에 화이트, 여기에 오토, 여기에 4가 들어가 있었죠? 그럼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요? 이게 화이트, 이게 오토, 이게 4니까. 이 코드가 어떻게 해요? 이거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사실 이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가 하는 일은 이 밖에 쓸 코드를 그냥 안으로 감춘 것 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죠. 근데도 객체를 생성하는 쪽에서는 코드가 간결해진단 말이죠.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이런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잘 작성해 놓으면 이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작성해 놓으면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죠. 편리하게. 그래서 이런 생성자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성자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줄 써야 될 거를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생성자를 쓰는 거예요. 생성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문장이 실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어떻게 돼요? 참조 변수 C가 만들어지죠. 그쵸? 네, C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new 연산자가 객체를 만들어요. 객체 멤버가 3개죠? 이렇게 객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쵸? 컬러, 기어 타입, 도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주소가 이제 100번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지금 보시면 생성자가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new 연산자가 객체를 만들죠. 이게 객체를 만들고, 얘는 하는 일이 객체 생성, 생성자가 하는 일은 객체 초기화. 그쵸? 이 만들어진 객체를 초기화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기본 값들 들어가죠. 여기. 예.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성자 호출이 돼요. 객체 만들어진 다음에 세 번째로 객체 초기화가 되는데 이 생성자 호출이죠. 생성자 호출. 그러면 이 값이 어디 들어가요? 예.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다 어디에 들어가요? 화이트, 오토 하고 4잖아요. 이 값이 일로 들어가죠.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요? 컬러. 이게 다 뭐예요? 이게 IV란 말이에요. 얘들이 다 IV인데 컬러 여기 있죠. 여기에 화이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토 들어가고요. 그리고 4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예, 대입 연산. 대입은 항상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럼 이 주소가 여기 저장이 돼요. 0x 1 빵빵. 그래서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 수행되는 과정을 잘 알아두시길 바래요. 먼저 어떻게 돼요? 참점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new 연산자가 어떻게 해요? 객체를 만들어요. 클래스를 보고서 이 클래스에 적힌 대로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이 객체를 초기화해요. 초기화가 뭐라고요? 이게 초기화죠. 이게 초기화. IV 초기화. 객체가 뭐예요? 변수 묶음이잖아요. 그걸 제가 왜 만들었어요? 변수를 값을 저장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원하는 값을 처음으로 저장하는 걸 뭐라 그래요? 초기화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 값들을 세팅하고 제가 원하는 값들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객체와 참조 변수 연결을 해야 되니까 대입 연산자가 이 객체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이 객체 주소는 new 연산자의 반환값이에요. 객체가 어디 만들었잖아요. new 연산자. 그리고 그 반환값이 참조 변수 안에 저장되는 거예요.